만월각에 들어간 사내는 미쳐 나온다.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였습니다. 밤마다 얼굴이 바뀌는 기생들, 사라지는 재산과 목숨, 그리고 목덜미에 새겨지는 붉은 꽃 문양. 으악! 해골이야! 귀신이 날 보고 웃어. 조정 대신의 아들이 길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뒤집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또 만월각 갔다 온 놈이구만. 과연 만월각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돈 좀 깨나 만진다는 사내들이라면 모두가 한 곳을 향했지요. 그 이름도 찬란한 만월각이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전답을 다 팔아치워도 발길을 끊지 못한다는 그곳. 화려한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고 가야금 소리와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만월각에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월각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내들은 어제 본 기생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이는 절세미인이었다가 추녀로 보였다 하고 어떤 이는 아예 사람이 아닌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술 기운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월각을 다녀온 사내들이 하나둘 미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산을 몽땅 날리고 집안을 망치고 급기야 제 목숨까지 끊는 일이 벌어졌지요. 사람들은 속닥거렸습니다. 만월각에 귀신이 나온다고 사람의 혼을 빼앗는다고 말입니다. 여기 낡은 도포를 걸쳤으나 눈빛만은 날카로운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한결. 한때는 명문가의 자제였으나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지요. 한결은 가문을 무너뜨린 배우를 쫓다가 한 가지 단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 바로 만월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결은 만월각의 붉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로 기생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지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짙은 향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행수마님이라 불리는 여인이 나타났는데 화려한 옷차림과는 달리 얼굴에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어머나, 뉘집 도령님이신데 이리 눈빛이 서늘하실까요? 행수마님이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만월각은 은자 50냥은 있어야 문턱을 넘는 곳인데 도령님 주머니는 가벼워 보이시는군요. 한결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주머니는 가볍지만 대신 귀한 정보를 가져왔소. 한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당신네 기생들이 밤마다 얼굴을 바꾼다는 그 해괴한 소문의 진실 말이오. 순간 행수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가의 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하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도령님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소문이란 게 을에 과장되는 법이지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행수마님은 한결을 가장 깊숙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지요. 방 이름은 매화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기이한 향내가 확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지해지는 그 향기 속에서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흰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한결을 보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소녀 초이라 하옵니다. 도령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네요. 초희의 목소리는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살폈지요. 방 구석구석에 향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기이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여러 개 겹쳐진 것 같은 보면 볼수록 섬뜩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초이가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도령님, 술 한 잔 받으시지요. 만월각의 술은 특별하답니다. 기억을 지워주기도 하고 보고 싶은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한결은 술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초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기억을 지워준다. 그럼 어제 내 얼굴과 오늘 내 얼굴이 다른 것도 그 술 때문인가? 초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한결은 빠르게 손을 뻗어 초희의 턱을 잡아 올렸지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초희의 얼굴 피부가 마치 물결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절세미인의 얼굴 위로 전혀 다른 여인의 이목구비가 언뜻 비쳤지요. 늙은 노파의 얼굴이 보였다가 어린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가 순식간에 여러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을 떼려는 순간 초이가 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 힘이 여간 센 게 아니었지요. 도령님, 너무 깊이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게 되실 테니까요. 초희의 목소리가 낮고 으스스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귀신이야! 한결은 초희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한 사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뛰어나오고 있었지요. 그는 조정의 고위 관료인 김판서의 아들 김대성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지요. 김도령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뒤집혔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절세미인이었어. 그런데 돌아보니 해골이 앉아있단 말이야. 뼈만 앙상한 해골이 날 보고 웃고 있었어. 김도령은 비틀거리며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내 돈, 내 땅, 다 가져가더니 이제 내 목숨까지 가져가려 해. 살려줘. 제발 살려달라고. 김도령은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또 술병이 났구만. 저 집 도련님 요즘 만월각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더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한결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김도령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꽃 문양을 말이지요.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그것도 핏빛처럼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만월각의 표식이자 무언가의 낙인처럼 보였지요. 한결은 혼란을 틈타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김도령을 옮기느라 정신없는 사이 그는 행수마님의 방으로 향했지요. 행수마님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결은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책상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결이 장부를 펼치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의 고관 대작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들이 만월각에 바친 뇌물의 액수, 그리고 그들의 치부와 약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김판서 마이너스 백성들의 세금 착복, 관직 매매. 이정승 마이너스 무고한 백성 고문, 딸 팔아넘김. 박대감 마이너스 첫 폭행, 기생 살해.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조정의 부패를 모두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지요. 왜 만월각에 이런 장부가 있는 걸까? 바람 소리와 함께 갑자기 창문이 열렸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았습니다. 그 장부를 내려놓으시오. 그것은 선비님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만월각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었지요. 한결은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
설아 씨가 아니십니까? 그 여인은 마을에서 성녀로 불리는 효녀 설아였습니다.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씨가 왜 이런 곳에 있단 말입니까? 한결의 물음에 설아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이곳은 기생집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들의 소굴이지요. 설아는 한결에게서 칼을 거두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 밤 뒷산 백정의 집으로 오십시오.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아씨. 한결이 손을 뻗었지만 설아는 이미 창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한결은 다시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부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죽음이다. 만월각은 그 대가를 받으러 온다. 한결은 장부를 품속 깊이 넣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김도령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한결이 만월각을 빠져나올 때 행수마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행수마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또 오시겠지요? 만월각은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한결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마저 어딘가 불길해 보였지요. 만월각의 기괴한 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얼굴을 바꾸는 기생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설아 씨는 왜 백정의 집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붉은 꽃 문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밤 한결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지요. 품속에 넣은 피의 장부가 묵직하게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산길을 오를수록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풀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였지요. 부엉이가 울고 숲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쇠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샤악 샤악. 한결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칼 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지요. 거친 수염과 흉터투성이 얼굴. 그의 눈빛은 짐승을 잡는 백정답게 사나웠습니다. 선비님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여긴 짐승의 피와 고기뿐입니다. 길을 잘못 드셨다면 어서 내려가시지요. 설아 아씨의 부름을 받고 왔소. 한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만월각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이곳을 지목하시더군.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한결을 쏘아보더니 턱짓을 했지요. 귀남이라 하오. 들어오시게. 백정 귀남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무엇을 보든 절대 비명을 지르지 마시오. 약속할 수 있겠소?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향내 대신 독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방 한가운데 얼굴을 하얀 천으로 가린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이 방으로 들어서자 여인이 천천히 천을 내렸습니다. 한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끔찍했습니다. 입가는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말을 하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없었습니다. 뿌리째 잘려나간 것이었지요.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그 글을 읽었습니다. 내 이름은 순이.
한때는 만월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습니다.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는 계속 글을 써 내려갔지요. 하지만 그곳의 금기를 알게 된 대가로 혀를 잃고 이곳에 버려졌습니다. 순이는 붓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벽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상자 뚜껑을 열자 한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자 안에는 투명할 정도로 얇은 사람 얼굴 모양을 한 가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탈처럼 생겼지만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게 대체...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만월각 기생들이 얼굴을 바꾸는 비결은 환술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인피 가면입니다. 한결은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가면들은 서로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어린 소녀의 얼굴. 순이의 손이 더욱 떨리며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납치해 얼굴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것을 기생들의 얼굴 위에 씌우는 것입니다. 한결은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김도령이 본 해골의 정체가 이것이었습니다. 가면 안쪽에 독을 발라두었고 술에 취한 사내들은 환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면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순간 그 아래 진짜 얼굴이 보이거나 가죽이 벗겨진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얼굴이 바뀌어 보였던 거군. 한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시겠습니까? 설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한복에는 붉은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아씨, 그 피는? 한결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밤 한 명 더 구해냈습니다. 만월각으로 끌려가던 소녀를 말입니다. 설아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모시는 효녀지만 밤에는 납치된 소녀들을 구하고 그 배우를 처단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동생도 그들에게 당했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이는 15의 만월각에 끌려갔고 얼굴 가죽을 벗겨진 채 우물에 던져졌지요.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장부에 적힌 자들이 바로 만월각의 주인과 결탁해 이 끔찍한 짓을 벌이는 악마들입니다. 설아가 한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비님의 아버지도 그들에게 당하셨지요.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월각의 비밀을 알았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 독살당하신 겁니다. 설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복수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돌아가시겠습니까? 한결은 품속의 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름부터 시작하지.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판서. 아들이 미쳐버렸음에도 만월각에서 약을 받아 마시며 호의호식하는 자.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처단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결, 설아, 그리고 백정 귀남은 김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기와집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지요. 귀남이 담을 넘고 설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결도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지요. 저택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연기처럼 움직였습니다. 김판서의 침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침소 문을 열자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판서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품속에서 가면을 꺼냈습니다. 김도령이 봤다던 그 해골 가면이었지요. 설아는 가면을 썼습니다. 달빛 아래 해골의 모습이 더욱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한결이 촛불을 켰습니다.
설아가 김판서의 침상 앞에 섰지요. 김판서. 한결이 낮게 불렀습니다. 김판서가 눈을 떴습니다. 뭐야? 졸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김판서가 설아를 봤습니다. 으악! 김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침상 끝으로 물러섰습니다. 귀신이다. 내 아들을 미치게 한 그 괴물이 여기 있어. 김판서는 벌벌 떨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달라고. 괴물은 내 놈이다. 한결이 앞으로 나서며 장부를 던졌습니다. 장부가 김판서 앞에 떨어졌지요. 내 놈의 탐욕이 이 가면을 만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내 놈 때문에 죽었는지 아느냐. 한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만월각 주인이 시킨 거야. 나는 그저 돈을 댔을 뿐이라고. 김판서가 애원했습니다. 몰랐다고. 내 아들이 미쳐가는데도 계속 만월각에 갔지. 더 어린 기생을 달라고 했지. 15살짜리를 원한다고 했지. 설아가 가면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동생이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판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 용서? 설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 동생은 용서를 빌 기회도 없이 죽었다. 내 놈도 마찬가지다. 잠깐. 김판서가 소리쳤습니다. 나만 죽는다고 끝날 것 같으냐? 만월각의 진짜 주인은 궁 안에 있다. 무슨 소리냐? 한결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김판서는 피식 웃었습니다. 중전마마이. 오라버니다. 좌의정 민대감이. 모든 것의 배후다. 김판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분이 권력을 이길 수 없어. 김판서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겁에 질려 기절한 것이었지요. 궁 안의 권력자라. 한결이 중얼거렸습니다. 좌의정 민대감. 중전마마의 친오라버니라면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설아가 칼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이제 상대는 더 커졌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한결은 창밖에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궁이든 어디든 들어가겠소. 한결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판서는 그 자리에 기절한 채로 남겨졌지요. 다음 날 아침, 김판서는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만 했습니다. 해골이 날 보고 있어. 사람들은 김판서도 결국 만월각의 저주에 걸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백정의 집으로 돌아온 한결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수많은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만월각의 진짜 주인 마이너스 궁 안에 누군가.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좌의정 민대감. 중전마마의 오라버니. 조정 최고의 권력자. 그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설아가 한결 옆에 앉았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궁 안은 삼엄합니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것이오. 반드시 찾아내겠소. 그때 순이가 다시 글을 썼습니다. 민대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만월각에 매달 한 번씩 갑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한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름날이 기회로군. 설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열흘입니다. 그때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결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복수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만월각의 비밀은 궁 안까지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한결과 설아는 민대감을 처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월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